뭐야 이거 우리한테 하는 거야? 되게 아프게 때리네요. 뼈 때렸어 지금. 안녕하세요. 닥터 언니의 닥터손 닥터 복입니다. 복입니다. 저희가 이제 원래 이거를 미리 안 보거든요. 제가 이제 스포를 안 당하려고 최대한 기사를 안 보고 있었는데 인스타에 누가 우리 엄마 파킨슨이래 이러면서 송아 얼굴이 딱 있는 그래요? 사진을 올린 거예요. 그래서 강제 스포 당하셨네요. 강제 스포 당했어요. 어떻게 하다가 송아 엄마가 파킨슨이 진단이 됐는지 몹시 궁금한데 네. 바로 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무슨 일 있어? 없어? 무슨 일이야? 무슨 일 있잖아. 너 뭔 일 있어? 없어? 아니 왜 말을 안 하냐고 친구끼리 같이 살고 이렇게 친한 친구인데 이해가 안 가네 진짜. 이해가는 장면이 나왔어요. 저는 그래요. 이게 좀 힘든 일이 있거나 이러면은 친구한테 굳이 그거를 말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좀 친한 친구랑 미절고절 다 얘기하는 편이어가지고. 남자들은 항상 결정적일 때 얘기를 해요. 뭐 한참 얘기 안 하다가 마지막에 와서 나 여자친구랑 헤어졌어. 왜? 이러면은 뭐 그 여자가 다른 남자랑 뭐 애를 낳았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언제부터 있던 일이야. 굉장히 극단적이네요. 그러니까 한참 혼자 고통받다가 근데 친한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해결을 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말을 그쵸. 하면서 이렇게 기분이 좀 풀리는 게 있거든요. 해결해달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혀 이거는. 그런 거 같더라고요. 2월 우리 병원에서 간 이식 수술받은 환자로 초음파상 대동맥 판막에 심내막염이 의심되면서 AR 있습니다. 로비야, ER로 바로 갈게. 워낙에 이식받은 환자들이 면역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이제 혈액 안에 균이 돌아다니다가 이런 판막에다 자리를 잡아서 이제 균들이 막 이런 농 같은 걸 만들면서 판막을 망가뜨린 거죠. 그래서 대동맥에 있는 혈액이 심장으로 역류해버리는 이제 역류 증상이 생겨서 만약에 그것 때문에 혈압이 떨어지거나 이런 그 정도가 심하면은 응급 수술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식 환자가 수술하기 쉽지가 않아가지고 이게 어떻게 될지 좀 중환이 있네요. 수술은 몇 시에 하나요? 수술 시간을 아직 못 들었어요. 수술 시간은 전날에나 알 수 있어요. 다음 주에 입원하시면 주치 통해서 알려드릴게요. 지금 보면은 수술 시간에 전날 정해진다 그랬잖아요. 이게 사실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이거 다 미리미리 예약하는 건데 왜 내가 내일 수술하는 게 몇 시에 하는지 모르냐 이럴 수 있잖아요. 이제 첫 번째 이유는 갑자기 응급수술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응급수술 같은 게 생기면은 수술방 사정이 완전히 바뀌거든요. 그래서 전날 보통 이제 그 다음날 수술하는 사람 그 수술 순서는 대략적으로 정해지긴 하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 앞선 수술이 몇 시에 끝날지 이건 그렇죠. 진짜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순서는 보통 이제 그리고 나이 많으신 분이나 아예 어린아이나 이런 사람들이 조금 더 우선순위가 있고요. 왜냐면 금식 시간이 길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 거에 좀 취약한 사람들이 조금 우선순위로 빨리 수술 들어가고 상대적으로 이제 젊은 분들은 좀 후순위로 밀려서 오후에 수술하고 이런 경우가 많죠. 너무 숨이 빠른데? 교수님 뵐게요. 이 아저씨 뭐야, 익숙한데? 누군데요? 이 아저씨 전에 왔었던 할아버지잖아. 이 할아버지야? 아닌가? 그치? 어부 어부. 아저씨가 일단 대동맥 판막에 염증이 생기면서 판막이 녹아내려 판막이 잘 닫히지 않고 피가 샙니다. 대동맥 판막 역류라고 하는데 심장에서 전신으로 뿜어낸 혈액이 나갔다가 자꾸 되돌아와 맴도는 겁니다. 그러니까 숨이 그래서 차지. 숨이 차신 거고요. 항생제는 시작했지만 수술은 서두르는 게 좋겠습니다. 원래 감염성 심내막염도 최대한 수술을 미루면 좋아요. 왜냐면은 염증이 굉장히 심할 때는 조직이 너무 약해가지고 너덜거려. 러덜러덜 거려가지고 수술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는 그 내과 의사들 표현으로는 말린다 그러거든요. 항생제로 이 감염을 좀 억누르면서 판막을 바짝바짝 말려가지고 좀 꼬들꼬들하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수술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지금 숨을 저렇게 차시는데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괜찮아? 잘 있어? 겨울이? 얼마나 걱정했는데. 죄송해요 교수님. 정신이 없었어요. 당연히 환자 얘기일 줄 알았어요. 환자 괜찮아? 당연히 그건 줄 알았네. 넘어지셨는데 잘못 넘어지셨어요.
갈비뼈랑 몇 군데 골절이 돼서. 어떻게 넘어지셨는데 갈비뼈가 부러져? 또 어디가 골절이신데? 지금 광주 어느 병원이야? 담당 교수가 누구지? 내가 내려갈까? 역시 담당 교수를 물어보네. 그러니까 혹시 그 병원에 내 친구 있나? 저번에 그거 가지고 되게 뭐라 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저한테. 넌 전혀 문제가 있다 생각하는데. 갈비뼈 여러 군데 골절 이렇게 얘기한 거 보니까 진짜 그럴 수도 있겠네요. 폭력 뭐 이런 거에. 그러니까. 고난들이 아주 대단한데. 그러니까요. NS의 모든 펠로우와 전공의들 논문 교심 저자가 재송을 한 소문이 있어. 논문 뽑아내겠네. 교수님들이 이런 진료만 하지 않고 연구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의사들이 하는 세 가지 일 중에 아주 중요한 축인 연구가. 그렇죠. 네. 연구, 교육, 진료. 저번에 댓글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외래 보시는 시간 말고 도대체 교수님들 뭐 하냐. 아, 그렇죠. 보통 저런가 합니다. 이게 나중에 교수도 이제 승진 같은 걸 하거든요. 뭐 조교수에서 부교수, 정교수 그렇죠. 가는데 정교수가 될 때 이제 논문 수나 이런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진료만 해서는 또 대학 교수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 오늘 스테이션 너무 조용한데요? 다들 어디 가셨어요? 그런 얘기하면 안 돼. 금기어라다니. 이겨 먹자. 조용하다고 하면 이제 환장 뭔가 바빠지고 병원에서 금기어. 금기어죠. 오늘 되게 조용하네. 환자가 없네. 이런 말을 하면 그런 말 하면은 이제 환자가 이제 몰려오기 시작하죠. 누가 듣고 있나 봐. 오늘 밤은 이대로 계속 고열. 이게 약간 전쟁 영화에서 내 약혼녀야 이러면 그 사람 무조건 죽잖아. 그런 약간 플래그랄까? 그렇죠. 오늘 당직에 무슨 일 분명히 나요. 사망 플래그를 꽂았네 지금. 역대급 잔잔잔. 그런 말 하지 마. 힘적인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선생님도 환자 타는 징크스? 그런 거 있어요? 아래 연자가 돈 주고 산 과자나 음식 그거 하나라도 먹으면 그날 당직에 환자가 지금 벌써 몇 개의 금기를 깼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아니 오늘 무슨 장면이 나오려고 이렇게 엄청. 그러니까 선을 넘고 있어 지금. 쫓아내야 돼요 병동에서. 아우 난 저런 게 무서워서 제왕절개 하고 싶어요. 아 너무 많이 났잖아 피가. 바이탈 언스테이블 하고 스피큘럼 봤더니 블리딩 양이 꽤 됩니다. 엠볼리로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73에 47이고 펄스도 118을. 헤모글로빈. 와우. 핵 RBC 4개 수혈하고 마지막 들어오기 전에 CBC 돌렸는데 헤모글로빈 5.4였어요. 와우. 플레이트레슨 DIC 심한 거 아니야? 5반입니다. 와우. 지금 헤모글로빈이 5.6이면 진짜 위험한 거죠. 그렇죠. 혈소판도 15만 개가 정상인데 이제 5만 개까지 떨어지고. 보통 혈색수는 12 이상이 정상인데 지금 5.6이면 거의 절반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다 피로 나갔다는 거죠. 출혈이 돼서. 제가 산부인과는 잘 모르지만 지금 노티한 것만 들었을 때는 액티브 블리딩이라 해서 지금도 출혈이 있다 이러면은 시술로서 혈관을 막기도 해요. 그거를 이제 색전술이라고 하는데 엠볼리라고 했잖아요 지금. 근데 추미나 선생이 보기에는 그런 엠볼리제이션으로 할 수 있는 출혈량이 아니기 때문에 배를 열어서 자궁 적출을 해야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한 것 같아요. 히스테렉토미 준비할까요? 지금 자궁 뗄까 얘기한 거죠. 초산이라 그랬잖아요. 이거 초산? 떼고 싶지 않죠. 그렇죠. 28밖에 안 됐고. 자궁 근무력증이라 그래가지고 자궁 전체가 힘이 없어가지고 그 자궁 자체에서 피가 줄줄줄 새면서 출혈이 도저히 안 잡히면 그때는 자궁 적출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자궁 전체 문제가 아니라 자궁 경부라 그래가지고 애기 나오는 그 길 쪽이 찢어졌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동맥이 찢어져가지고 피가 조절이 안 되니까 지금처럼 웬만해선 수술로 좀 해보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수많은 산모들이 항상 걱정하는 게 이런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또 저는 의사로서 이런 케이스들을 또 이렇게 응급실에서 자꾸 보다 보니까 겁이 많이 생겨가지고. 겁이 많았죠. 네. 결국 저는 이제 제왕절개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무서워서. 그렇죠. 네. 만약에 자궁 적출했으면 남편분 어떻게 봐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을 해도 이해 잘 못하시고 난리치셨을 텐데 정말 다행입니다.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고 괜찮다고 하셨을 거야. 다행히 출혈이 잡혀서 자궁은 살리고 나왔습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데 사람 목숨이 중요하지. 전 자궁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교수님 죄송합니다. 저는 왜 이렇게 편협할까요? 실력만 부족한 게 아니라 인성도 부족합니다. 오늘 일로 인성까지 끌고 오는 거 좀
뭐가 아니니? 그 저희 교수님 중에 참의사 중에 참의사가 인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하루도 빠짐없이 모든 자기 환자 콜은 항상 다 받았어요. 환자를 굉장히 소중히 생각하셔서 전공의를 굉장히 못살게 보는 교수님이 쥐잡듯이 잡죠. 계셨는데 그 응급 환자가 이제 새벽에 온 거예요. 전공의가 새벽에 응급실에 막 가가지고 그 환자를 보고 교수님한테 회진 시간이 6시 시작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환자 와서 보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이제 교수님이 그 응급실에서 그 환자를 보고 걔한테 화를 낸 거죠. 너는 좀 인성이 문제가 있다고. 너는 응급실에서 환자가 베개도 없이 누워있는데 베개 하나 갖다 줄 생각을 못하냐? 이러면서 응급실에 원래 베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장을 뒤지면 있어요 베개가. 그걸 갖다 주라 이거죠. 근데 그걸 안 갖다 주다가 엄청 뭐라 하셨대요. 베개 때문에 인성까지.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 이제 그 교수님에 대한 인계장에 추가가 됐죠. 응급실에 베개 없으면 베개를 꼭 환자에게 주도록 하라. 집에 오는데 갑자기 길을 모르겠네. 저 그럼 진짜 의심해봐야 되는데 어떤 분이 그냥 깜빡깜빡하는 건망증이랑 이런 치매 어떻게 구분하냐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뭐 먹었는지 뭐 갑자기 누구야 이렇게 이름이 잘 기억은 안 날 수는 있는데 맨날 오던 길을 까먹었다. 이거는 굉장히 크리티컬한 사인이거든요. 그럴 땐 저희가 이거 진짜 치매 의심해봐야 되겠는데 하고 의사들이 생각하는 그 포인트가 딱 요거기는 해요. 아, 나 왜 이러니 점점 심해져. 검사 받으셔야 되죠. 이게 무서워서 병원 안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치매 같은 경우도 약물에 굉장히 반응이 좋은 파킨슨형, 루이소체 치매라고 하는데 그런 치매도 있고 우울증이나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같이 원인을 딱 찾았을 때 완전히 되돌릴 수 있는 그런 병들이 꽤 있기 때문에 의심이 되면 꼭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치매라고 다 같은 치매가 아니거든요. 치매가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신경과로? 적극적으로 신경과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희 댓글에 정상압수두증이 아니냐, 보통은 이제 수두증이라는 게 물 숫자에 머리 두자 해가지고 원래 뇌라는 게 이렇게 물 안에 둥실둥실 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물의 양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증상이 나타나는 걸 이제 정상압수두증이라고 하는데요. 뇌가 호두처럼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 호두 안에 뇌실이라고 하는 이 물이 있는 공간이 있는데 정상압수두증은 그게 확장돼서 보일 그렇죠. 거예요. MRI 찍었을 때. 이런 정상압수두증이 인지기능 장애가 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처음에 보행장애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제가 이제 파킨슨형 치매나 아니면 루이소체 치매 이런 걸 얘기를 했었는데 파킨슨 같은 경우도 걸음걸이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좁아지죠. 좁아지면서 걷는다고 하면은 정상압수두증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균형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걸음걸이가 약간 선생님 지금 임산부처럼 이렇게 뒤뚱뒤뚱 펭귄처럼 펭귄처럼 이렇게 걷는 증상이 생긴다 그래요. 세 번째 이제 그 3대 증상이라 그러는 것 중에 마지막이 배뇨장애거든요. 자꾸 이렇게 소변을 보려고 하는 그런 증상이 생기는데 지금 보니까 새벽에 일어나는 게 아마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나려고 했던 건데 그랬다가 넘어진 거구나. 화장실을 가려고 했다가 균형을 못 잡고 넘어진 거죠.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어떻게 보면은 정상압수증에 좀 더 가까울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선생님 댓글 보고 공부 많이 하셨나요? CSF 순환이 좀 안 돼서 여기 뇌실 주변으로. 그래, 이게 엄청 커져 있네. 요 약간 X자처럼 생긴 게 뇌실이거든요. 어머니 요즘 자주 깜빡깜빡 하시고 다리 힘 빠져서 주저앉거나 하는 증상 없었어? 저럼 이제 아들이 엄청 자책하지. 입원하시고 이따 오후에 럼바 드레인 해서 CSF 좀 빼보자. 신경과 인턴 놀 때 저 럼바드레인을 이제 레지던트 선생님들 찔러서 이제 물 나오는 거 확인하면 저 받는 걸 인턴을 시키거든요. 그렇죠. 뇌척수액은 이렇게 수도꼭지에 틀어놓은 것처럼 확 나오는 게 아니라 한 방울씩 똑똑똑 하는데 그거를 한 몇십 cc 받으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3시간 동안 진짜 가만히 요걸 들고 한참 이렇게 있는데 막 전화는 오지 나는 그렇죠. 할 거는 말지 하니까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신경과 친구한테 저도 들은 적이 있는데
뇌척수액을 뽑는 검사 중에 가장 뇌척수액을 많이 뽑는 검사가 뭐냐면 정상압수두증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진단을 위한 검사가 뇌척수액을 50cc를 빼고 50cc면 꽤 되거든요. 네. 바로 걸음을 이렇게 걸려봤을 때 갑자기 확 좋아지는 걸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진단 기준이어가지고 신경과 인턴들이 가장 고통받는 게 이 정상압수두증이라고 하더라고요. 상태 호전되는 거 확인하면 션트 수술이라고 뇌척수액을 배 쪽으로 빼주는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어. 신경과에서는 치매 환자 중에 이런 그 정상압수두증을 감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대요. 치료가 가능하니까. 그렇죠. 완전히 회복시킬 수 있으니까 수술로서. 어떻게 자식이 돼서 모를 수가 있냐. 주말마다 가서 뵀는데 뭐야 이거 우리한테 하는 거야? 보고도 모르니? 의사 맞니? 무의촌이다 무의촌. 되게 아프게 때리네요. 뼈 때렸어 지금. 제 가족이 저렇게 아프면은 의사 보호자로서 느끼는 감정은 처음에 느끼는 게 딱 그거예요. 아, 놓쳤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타가 와요. 현타가 다른 사람들 건강을 열심히 챙기다가 막상 내 가족을 못 챙긴 거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결국 위암이셨는데 제가 소화기내과 종양내과를 돌면서 위암 환자를 얼마나 많이 받고 위암에 대한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근데 막상 우리 아버지가 위암이라고 하면 진짜 현타가 오거든요. 그럴 때는 아, 내가 뭐 하고 있나 싶어요. 진짜 다 때려칠까? 이런 생각까지 들거든요. 근데 때려치려 그래도 우리 아빠가 여기 입원해 있기 때문에 때려칠 수가 없어. 때려칠 수가 없어. 저희도 그때 아버님이 잘 못 걷는다고 해가지고 그럼 정형외과 가보세요 그냥 이랬잖아요. 디스크인가? 이래가지고 그러면은 정형외과 외래 잡아드릴게 하고 외래를 잡아서 MRI를 찍는데 MRI를 찍다가 못 찍으셨다는 거예요. 너무 아파서. 네, 너무 아파서. 근데 그때 좀 이상한 걸 느껴서 아버지를 뵀어야 되는데 사실 그때가 정말 제가 정말 인생에서 제일 바쁠 때였어요. 나중에 그 이후로 한 3개월 정도 지나서 체중이 너무 많이 빠진다고 아빠가 12kg가 빠졌다 이래가지고 아버지를 뵀는데 그냥 딱 보자마자 알았어요. 아, 이거 암이구나. 계속 허리가 아프시다 그래서 정확히 어디가 아프세요? 그러니까 고관절이 아프대요. 저희가 고관절이 아플 때 하는 검사가 있어요. 패트릭 검사라고. 그 검사를 이렇게 딱 벌려보는데 으악 하시는 거예요. 아, 전이다 이건. 그때 이제 제가 처음에 아프다고 했을 때 만져봤으면 아는 거였는데 완전 그래서 죄책감이 들었어요. 혹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면은 당장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지금 무슨 약 먹고 있는지 이거라도 먼저 체크를 하세요. 네, 그래서 먼저 체크를 하고 건강검진 언제 하셨는지 언제 해야 되는지 그거를 진짜 체크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정말 만나는 사람마다 하는 얘기예요. 이거는 부모님 마음은 나이가 드시면은 병이라는 게 굉장히 두려워지기 때문에 주변에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피하려고 하시거든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자식이 독려를 해서 하는 게 필요할 때가 오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남들보다 그런 시기가 빨리 왔었지만은 늦기 전에 저 같은 생각을 하기 전에 부모님 건강을 챙기기를 강력하게 권고드립니다. 이게 진짜 뼈에서 우러나오는 네, 소리입니다. 정말 이런 장면 보니까 정말 너무 아파요. 정상압수두증은 치료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엄마 치매인 줄 아는 거야? 현타가 오죠. 현타가. 네. 다른 사람은 그렇게 이해를 해준다고 했는데 정작 엄마가 뭘로 힘들어하는지는 모르고 있었고 내가. 수술하면요? 그건 수술해봐야 알고 환자마다 예후가 다른데 그래도 만약 수술 결과가 좋고 방사선 치료 잘 하시고 꾸준히 치료 잘 받으시면 훨씬 오래 사실 수 있어요. 포기하기엔 아직 이르세요. 내일 모레 여든이신데 수술하는 게 의미가 있나요? 이건 선택의 문제예요. 그리고 그 결정은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환자분 본인이 하셔야 되고 가족분들이 하셔야 합니다. 뭐 나이가 내가 몇 살인데 뭘 수술하냐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시죠. 근데 이제 가족들 입장이나 그 환자 본인의 입장에서 암이 점점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한 달이 뭐예요? 그냥 하루라도 소중하거든요. 뭐 한 달 더 산다고 뭐 그걸 하냐라고 했을 땐 그러면 저는 하라고 하죠. 그 한 달이 너무 소중하거든요. 그렇죠. 네. 우리가 그냥 이렇게 보내는 한 달과 그렇죠. 이런 질병을 진단받고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의 한 달은 다르거든요. 전혀 다르죠. 엄마 잘 받고 가셨죠?
별거 없죠? 너 어머님한테 이상한 거 못 느꼈었어? 여기도 뭐가 있구나. 뭐가 있구나. 레스팅 트레머랑 브라디카이네시아가 살짝 파킨슨. 있었어. 파킨슨 의심하에 파킨슨 패시티까지 찍으셨는데 맞는 것 같아. 어머님 뵙자마자 바로 알겠던데. 자기가 모르는 분야도 아니고. 파킨슨병 같은 경우는 신경외과적인 수술도 하죠. 그 전기 자극술이라고 그쵸. 해가지고 뇌 안에다가 이런 전기 자극을 넣고 신경외과에서 수술도 하는. 근데 이제 파킨슨 환자분들은 딱 보면은 그 특징적인 증상들이 있어요.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손을 계속 이렇게 떨어요. 그리고 1분 동안 요거 해보세요 이러는데, 이게 파킨슨 환자분들이 이게 처음엔 하시다가 이게 점점 줄어들어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보폭이 굉장히 종종 이렇게 좁아서 막 앞으로 넘어질 것처럼, 그리고 이제 뭔가 팔을 이렇게 돌리면 뭔가 이렇게 삐걱삐걱 걸리는 것처럼 되게 강직이 돼 있어요. 이렇게 딱딱딱 걸리는 느낌? 그래서 이런 게 있으면 이제 파킨슨을 의심해 봐야 되고, 파킨슨이랑 또 연관된 게 이게 후각이 좀 떨어지는 증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운동 증상이 있으면서 냄새도 옛날보다 잘 못 맡으시고 이러면 좀 파킨슨을 의심해 볼 수가 있죠. 보통 굉장히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 생기는 거다 보니까 나는 원래 무릎이 안 좋아서 천천히 걷는데 막 이러면서 좀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멘탈이 나가지 저러면. 여기 여러분들은 그래도 치료하면 반응 있는 병들이잖아요. 저는 위암 4기였어요 처음부터. 진짜 희망이 없었지. 일도 많은 애가 여기까지 언제 왔다가 너 이래. 엄마 괜찮아. 백날 쓰는 논문 쪼가리가 뭔 소용이겠어요. 그치. 그런 쪼가리들이 우리 엄마보다 소중하진 않잖아. 맨날 나갔어. 교수님, 말씀해주신 대로 다시 써봤는데요. 선빈아, 우리 이번 주는 좀 쉴까? 그치. 제가 한 생각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쪼가리가 뭔 소용인데. 진짜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보다 알겠네요. 다 싫죠. 때려치고 싶은데 우리 엄마 이 병원을 다니네. 네. 뭐야 이게? 가게에서 얻은 거 아니야? 밤새 인터넷 뒤져서 최대한 똑같은 걸로 산 거야. 나 좋아하는 사람의 기분을 조금이라도 좋게 하기 위해서 불판을, 이런 거에 이제 여자들이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요. 네. 저는 이런 선물로 감동을 받아본 게 왜 이렇게 오래 생각을 해요? 누가 보면 선물 안 준 줄 알겠어요. 선물 많이 줬는데 제가 이렇게 서프라이즈로 뭔가 제 나름 감동을 주려고 사가면은 되게 반품을 당했습니다. 좀 제 취향이 아닌 게 많았어가지고, 그래도 이런 건 서프라이즈는 저도 좋아합니다. 알았어요. 지금은 안 아파? 만나는 클리셰야? KTX 안 타고 버스 타고 간댔잖아, 익순이도. 만나겠네요. 만나네. 못 봤어? 알았어, 느낌으로. 복실아 왜 저러냐? 7편. 끊는 타이밍 엄청나네. 이런 걸 좋아하시는군요. 이 커플 보면 좀 안타깝잖아요. 저는 사실 왜 헤어지는지도 이해를 못 해가지고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사실. 이해 그냥 하지 마세요. 복실이가 중간에 놀고 싶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오늘 저희가 지금 거의 촬영을 3시간을 했네요. 아니 보니까 1시간 51분이더라고요. 오늘 좀 길었어요. 네, 그러니까요. 저희가 벌써 이제 구독자가 95,000명, 10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와.
그래서 저희가 10만이 되면은 10만 특집으로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던 MBTI 이런 것도 좀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요? 선생님 MBTI를 굉장히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뭔지 잘 모르죠? 몰라요. 분명히 했는데 기억을 못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기억 안 하죠. 그런 거. 그럼 오늘도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같이 해야지. 안녕. 안녕. 돌아오세요. 돌아오세요, 선생님.